그래서 아무튼 삶의 중요한 시기에 찾아오는 외로움은 개인에게 정말 큰 위협입니다. 찰나의 외로움이 삶을 송두리째 말아먹을 수도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설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군 시절 때도 아니고 소중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아니고 바로 외로움을 혼자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첫 고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삶은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만 흘러가진 않는구나 라는 걸 처음 느끼셨을 때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는 제 인생에 더 이상 시끌벅적한 교실도 없고 복도에 지나칠 때마다 눈 마주치던 예쁜 여자애와 옆에서 까불거리던 남자애도 없고 더 이상 저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어졌을 때, 반대로 제가 관심을 가질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어졌을 때, 이때 느낀 외로움은 실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현실을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처음 현실에 내던져졌을 때 맛본 외로움은 마치 신의 한복판에 서서 엄마를 찾으면서 엉엉 우는 아기가 된 것 같았어요.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시덥지 않은 얘기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편하게 나눴던 시간들이 삶에서 정말 귀한 순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더 이상 어린 시절처럼 자동으로 삶이 행복하게 굴러가지만은 않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서 억지로 막 페달을 밟고 달려나갈 때는 정말 누군가가 제 가슴을 콱 누르고 있는 것처럼 공허하고 외로웠습니다. 여러분 각자 처음 고립을 맛본 시기가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유학을 가셨던 분들은 조금 더 일찍 경험을 하셨을 거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군대를 전역한 후에 휴학 중에 퇴사 혹은 이직 시기에 늦게는 정년퇴직하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어딘가에 늘 소속돼 있어도 혼자라는 느낌과 반복되는 일상의 고립을 맛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프리랜서 생활이 20대의 절반을 차지했던 저는 20대의 절반 이상을 고립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었고, 외로움의 의식이 깊게 함몰되어서 제 뇌가 죽어가던 찰나의 순간까지 맛봤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어도 외로웠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아도 외로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지독한 외로움을 끊을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했습니다. 기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한 적도 있고, 환경을 탓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해법은 따로 있었죠. 저는 외로움에 파묻혀서 핸드폰을 하도 잡고 있어가지고 손목이 늘 아팠었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제 손에 늘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제 무의식을 위탁하면서 살았던 거죠. 외로움에 짓눌려서 유튜브나 넷플릭스에 의존하면서 매일 밤 제 외로움을 달래기도 했었고, 이미 봤었던 인스타 피드나 오지도 않는 카톡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쓸데없는 정보와 걱정에 휘둘리면서 지독한 현타 속에서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필요도 없는 물건과 옷을 시도 때도 없이 구매하면서 채워지지도 않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달랬었고, 이 불필요한 패턴들이 결국 제 뇌의 알고리즘 속에 아주 깊숙이 저장되어서 밤이 찾아오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손가락이 자동적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제 뇌가 외로움에 짓눌려서 고작 100만원짜리 아이폰에게 개처발린 거죠. 여러분, 남 얘기 같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뇌는 지금 외로움을 잘 이겨내고 있나요? 건강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과자를 먹거나 라면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잠을 잘 잡니다. 이처럼 건강한 생활 속에서 건강한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잠시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정보를 얻고 쾌락을 느끼는 거는 삶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정크푸드를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기분이 더러워지듯이, 심적으로 방향을 잃으신 분들은 핸드폰에 정신을 잠깐이라도 위탁을 하다 보면은 뇌가 망가지는 건 정말 순식간입니다. 일 끝나고 혹은 공부 끝나고 외롭다고 선택한 핸드폰 속 단 한 번의 달콤한 휴식이 당신의 뇌를 집어삼켜서 외로움을 더 증폭시키고 우울감만 더 커지게 만드는 거죠. 본인들도 알면서 손에는 늘 핸드폰이 쥐어져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계단에서 사람들과 있을 때 등등 의식적으로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무의식 중에 핸드폰을 잡고 삽니다. 이게 사실 뇌가 망가져가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실제로 전전두엽을 촬영해 보면은 뇌의 활성도가 굉장히 낮을 확률이 높습니다. 밀레니엄 세대들은 외로울 때마다 핸드폰을 보는 습관이 왜 문제인지 모르고 뇌에 얼마나 어떻게 안 좋은지를 모르죠. 아날로그 시절의 상쾌한 뇌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날로그 시절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때의 뇌를 유지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없으면은 외로움을 단기적인 쾌락으로 해소를 하면서 뇌를 결국에 망가뜨립니다. 저는 지금 제 함몰된 무의식을 열 열쇠를 찾아서 문을 열고 무의식의 흐름을 음지에서 양지로 꺼냈어요. 물론 양지로 나왔다고 해서 다시 음지로 안 가지는 건 아닙니다. 수시로 음지와 양지를 들락날락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내일은 가모니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인간의 외로움에 대한 얘기를 고작 유튜브 컨텐츠로 다 담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언어 구사 능력이 제 생각을 따라잡길 바라면서
살아가면서 제가 알고 있는 외로움을 극복해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듣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편으로 나눠서 올릴게요. 저는 지인 중에 화목한 집안에서 환경적인 지원을 잘 받으면서 운이 좋게 초중고 대학교 취업까지 고립의 시기가 없이 스트레이트로 무난하게 삶을 이어나가신 분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평범하게 무난하게 삶을 산다는 게 제일 어렵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삶이 제일 성공한 삶이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사람의 모든 커리어가 변수 없이 고립을 겪지 않고 무난하게 스트레이트로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사회이기 때문에 나온 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고립과 공백 없이 삶을 무난하게 이어나가려면은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운도 굉장히 많이 따라줘야 하기도 하고 개인의 기질적인 부분과 환경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평범한 삶은 태생적인 기질, 태어난 집안, 어떤 사회적 분위기에 맞물려 살아가고 있는지 등등 이런 개인의 노력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운의 요소들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굴곡이 생기는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물론 노력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고립 속의 외로움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본인들이 죽어라 자식 뒷바라지 하면서 대학을 보내고 취업과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해결하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의 재수를 말리는 이유, 군대를 미루는 걸 반대하는 이유, 휴학을 말리는 이유와 일맥상통하다고 보셔도 돼요. 고립 속의 외로움은 사람의 가장 큰 적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자식의 삶의 공백 시기를 갖게 하지 않기 위해서죠. 나 다음 학기 휴학 때리고 알바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이것저것 다 하고 공부도 딴 것도 해볼 거야. 이렇게 호기롭게 휴학을 때리고 며칠 지나면 삶의 강제성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외로움에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개강만을 기다리신 분들도 참 많을 겁니다. 저는 성취와 자기개발 측면에서 외로움이 사람에게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찾아오는 깊은 외로움은 자신이 해야 할 본분에서 멀어지게 하고 삶의 본질을 탐구할 의욕을 저하시키면서 외부적인 것들에 심취해 시간을 보내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삶의 중요한 시기는 사회로 나가기 직전 청소년기에서 성년기 사이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어디 있겠냐마는 청소년기, 성년기 사이에는 아직 삶을 살아가는 자신만의 인사이트가 굉장히 부족하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체계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안 좋은 사고에 갇혀서 생각이 깊게 함몰된 채로 허송세월을 보내기도 하고 건강하지 않은 사고로 평생을 살아가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움 속에 생각이 깊게 함몰이 되면은 생각하는 힘을 잃어서 세상 속의 수많은 정보들 중에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니즈를 구분하는 능력을 잃고 단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만 휘둘리는 습관이 그 사람의 기질로 굳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인사이트도 당연히 남의 인사이트로 채워지게 되고요. 외부적인 부분에 자신의 뇌를 의존시키는 게 오히려 편하게 되는 거죠. 이때는 정신질환과 인격장애를 동반할 확률도 굉장히 높고 의지할 것들을 필요로 해서 쓸데없는 이론이나 옳지 않은 사이비 종교에 자신을 바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누구보다 외로웠던 분들인데 진짜 좀 안타깝죠. 물론 타고난 재능 덕에 미친 외로움 속에서도 커트 코베인이나 히스레저처럼 천재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분 다 30살 되기 전에 비극을 맞이했죠. 이처럼 외로움은 때론 창의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창의력과는 별개로 그 수많은 외로움들을 견디는 뇌에는 굉장한 무리를 준다는 연구 결과도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삶의 중요한 시기에 찾아오는 외로움은 개인에게 정말 큰 위협입니다. 찰나의 외로움이 삶을 송두리째 말아먹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영화 인셉션의 디카프리오처럼 어떤 생각이 깊게 함몰되어서 우울감을 길게 느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우울함에는 대체로 천천히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우울감이 있고 어떤 사건 한 방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우울증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전자는 천천히 고립된 상황에서 지속적인 외로움, 집단 내 따돌림이 예시가 될 수도 있고 후자는 성폭행이나 큰 시험에서의 낙제, 가족의 사망 등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둘 다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너지게 되죠. 위 두 시기가 당신의 삶에 안 나타나리란 법도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우울감은 삶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잔인하지만 더 큰 외로움과 더 큰 우울감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라이프고요. 나름 만족한 유학생활을 보내셨거나 외국에서 화려한 경험들을 하신 분들은 한국에 와서 깊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한국이 참 이렇게 차가웠나 싶기도 하고 미친놈 한국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한국이 차가운 게 아니라 이제는 어릴 때처럼 그냥 순수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지나간 것 뿐입니다. 이제는 타이가 아닌
인생은 자의로 모든 걸 해결해야만 해요. 새로운 만남도 새로운 즐거움도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반대로 외국에서 고립을 느끼면서 지독하게 외로우셨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한국으로 돌아와서 마냥 새롭고 신기한 경험들 속에서 유학생활의 아픔을 잊고 잘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삶에서 화려한 경험들을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에 따라서 외로움이 예상치 못한 시기에 찾아오기도 해요. 또 외로움은 애인이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감정들이 아니에요. 저도 여자친구를 사귈 때 오히려 외로움을 느꼈던 적이 여러 있었습니다. 이성 친구를 만들면 해결될 줄 알았던 외로움이 알고 보니 그냥 사람들 사이가 그리워서 사람들 사이에서의 소통과 인정이 그리워서 생기게 된 그냥 마음속 깊은 외로움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막상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을 나누면서 인정을 받게 됐을 때는 또 다른 형태의 외로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던 게 외로움은 외부적인 무언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였죠. 또 공감 능력이 결여되신 부모님과 이해심이 결여된 부모님 사이에서 자란 분들은 사회적 인정을 얻더라도 외로움과 고립감이 삶 전반에 걸쳐서 꾸준히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어린 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인데 외로움을 한 사람으로 채우려는 생각도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에게서만 발생하는 사랑으로 본인의 외로움을 채우다가 보면은 자칫 의존성 성향을 띠게 되어서 삶의 모든 의미를 한 사람에게 몰빵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 옆에서 없어지게 되면은 세상을 잃게 되는 부작용은 덤으로 따라옵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삶이 화려하다고 해서 외로움이 없으리란 법도 없죠. 지드래곤이 외롭지 않을까요? 빅뱅의 노래를 듣다 보면은 스타의 화려한 삶 뒷면에 외롭고 공허한 마음을 담은 가사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죠.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나서 공허함과 외로움, 뭐 이런 허탈감, 이런 감정들을 더 크게 느끼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저도 간절히 원하던 이성과 교제를 성공하고 나서 아니면 뭐 혹은 어떤 시험을 합격한 후에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맛본 적이 있어요. 오히려 삶이 메이저하던 시기에 깊은 외로움을 느껴서 안정되지 못한 의식으로 애정결핍 증세를 보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겪기 전에는 그냥 마냥 화려한 분들이 무작정 부럽기만 했었거든요. 우리는 화려한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고 뭐 걱정 없이 산다고 욕하지만 사실 가진 게 없는 사람보다 더 외로울 수도 있어요. 외로움은 인류를 가로지르는 공통의 감정이니까요. 그리고 자기 일이 술술 풀리면 외로움이 해소될 줄 알아서 아주 진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속에는 외로움이 배로 쌓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역경 속에서 외로움을 이겨내고 성공하신 분들이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옆에 있는 연인에게 자신이 고생한 과거를 아주 시도 때도 없이 인정받기 위해서 그동안에 겪었던 경험들을 내세우면서 했던 말을 반복적으로 내뱉으면서 강박 증세를 보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의지를 발휘해서 성장을 거치는 동안 그 사이에 무의식에 쌓인 완벽주의와 인정 욕구들에게 뇌가 잠식당한 거죠. 성공한 사람이 때깔이 좋아 보여도 겉모습만 보고 쉽게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처럼 외로움 속의 성공은 어떤 괴물을 낳기도 해요. 뭐든지 일장일단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달랠 방법으로는 몰입이 최고지만은 노력을 선택한다면 자칫 완벽주의적 성향으로 굳어져서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남들의 인정과 개인의 행복을 혼동하면 삶이 매우 피곤해지거든요. 주변에서의 인정을 꾸준히 받던 능력자분들이 갑자기 주변에서 인정을 못 받게 됐을 때 대부분 더 큰 인정을 위해서 이전보다 자신을 더 강하게 채찍질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결국 자신을 해치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피땀 흘리는 노력만이 곧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사랑을 얻는 방법이라 착각하게 되는 거죠. 행복과 인정을 혼동하는 사람들에게서 아주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는 행복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는 게 우선이에요. 또 외로움을 안 타는 사람은 없는데 안 타는 시기가 있기는 합니다. 사람들 속에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신뢰가 생길 만큼 현실 속에서 자기 효능감을 느끼면서 성취감을 느끼셨던 분들은 의도적으로 혼자를 택해서 2-3년씩 혼자서 보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른 무언가를 준비할 때 의도적으로 혼자가 되어서 그 시기에 집중력을 한 곳에 몰빵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반대로 평소에 자기 효능감과 성취감이 적으셨던 분들은 2-3주도 혼자서 무언가 집중하기가 정말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인생의 큰 목표를 성취하고자 한다면은 그 이전에 작은 것부터 성취감을 느끼면서 워밍업을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대충 여러분들을 본인 자신의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좀 짐작이 가시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선 어떻게 하면 외로움을 최대한 잘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피해가면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스.